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4가지 작전 만나고 가시죠. 네,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장이 좋았던 만큼 우리 그렇습니다. 매니저님들 모두 플러스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이 850 갔습니다. 아, 같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뭐 파라는 민소 아나운서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850 가라고 12월 안에 가라고 했는데 오늘 그쵸, 갔습니다.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서도 밍치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밍치킨뿐만이 아니라 종택 매니저님도 50을 가면 치킨 2마리를 쏜다고 했죠. 네, 물귀신 작전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총 4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4마리 치킨은요,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벤트를 통해서 치킨을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오늘 해볼 텐데요. 저희 오늘 스타거즈 투나잇 시청하시는 사진을 찍어서 샵 2034 유료 문자 100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사진과 스타거즈 또 응원 메시지 함께 보내주신 분들 4분 뽑아서 민소 아나운서 그리고 종택 매니저가 준비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 정총택 매니저와 함께 바로 작전 짜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정종택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치킨 2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시장에서 850을 딱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네. 네, 딱 이건 맞춰서. 치킨을 이건 쏘라는 게시가 아닌가. 그렇죠. 네. 산타 오기 전에 먼저 산타가 그쵸. 되어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또 이 민소 아나운서 공약을 걸 때쯤에 조범수 매니저가 없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신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하나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맘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이제 연말이고 신년이고 이제 다가오는데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으로 걸어보는 건 어떨까? 오. 그럼 그 종목이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비슷한 종목은 준비되어 있는데 어. 저는 SK 하이닉스 네. 얼마요? 21년도 고가권이 15만 원입니다. 네. 네. 지금 14만 원이고요. 네. 15만 원 가면은 3마리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세 굉장히 마리? 새롭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셨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달성할 경우에 조범수 매니저가 치킨 3마리를 쏜다고 합니다. 네, 아직 HTS 켜보면서 빨리 현재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먼저 오늘 지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요 0.13% 상승해서 2,566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1.51% 민소 아나운서가 얘기한 850포인트에 딱 맞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상승한 종목 수는요 453개의 종목이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941개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의 매수세 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412억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594억 원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천억 넘게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오늘도 크게 많이 팔았습니다. 2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였고 또 외국인은 1,846억 원, 기관은 844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지난번 이제 850포인트 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딱 이제 2년 이동평균선 가격까지 좀 올라온 부분이고요. 사실 먼저 치고 갔던 건 이제 코스피 증시가 이제 2년 이평선 부근을 터치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코스닥이 오늘 850포인트를 좀 안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증시 대비해서 오늘 강했던 코스닥의 이유는 역시 성장 섹터들이 강한 또 움직임들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의료 AI라든지 특히나 오늘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한 18조 5천억 정도 있었는데 3개 종목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이 세 종목이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 섹터는 계속적으로 강했던 흐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코스피 증시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 뭐 이따 데이터로도 얘기 드리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 섹터 안에 있으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거기가 또 큰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좀 관심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섹터에 대한 훈풍 예고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종택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급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예. 사실 시장을 좀 견인할 법한 좀 강력한 모멘텀이 매우 부족한 시장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저희 이거 같이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업종별로 따져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IPO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수급 기준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연속적으로 강하게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올라가는 흐름세를 강력하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잡혀 있고 이외 소형주 쪽에는 그렇게 강력한 매수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소형주는 기존의 테마 장세로 흘러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관 내에서 그래서 안정적인 수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 쪽에 많이 수급이 쏠려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전반적인 업종 누적이라고 하면은 오늘 당일 일병 추이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기관은 또 대형주와 코스피 기준으로도 매도가 나가고 있네요. 오늘 좀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잡으면서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잠깐 시장을 반짝 들어올리면서 끝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차라리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은 급등 추세에 따라서 갭상승한 다음에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지수 쪽에서는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반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은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시장은 재미없는 모습. 이게 11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 온 만큼 사실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무감각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포모 현상과 더불어 가지고 너무 시장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모습이 좀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소형주, 중형주들도 지수에 발맞춰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시장 내 모멘텀이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 좀 이렇게 네. 특이한 이야기로 한번 좀 오늘 시장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이 지수단은 올라가니까 시장이 좋아지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서 좀 가까이서 보면요.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이나 재료 등은 좀 아쉬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좀수 매니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 전고점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게 연내 15만 원을 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기한을 그래도 정해두고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저는 솔직히 내년에 17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짧게 잡아가지고 내년 1분기로 할까요? 1분기면 3개월 정도니까 그렇죠. 네. 좀 많이 있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5만 원. 설날 전까지로 어때요? 까치. 아니, 설날 전까지 SK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면은 지수가 레벨업이 그래요? 꽤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2월 달까지로 하죠. 뭐 치킨을 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사겠다. 못 가서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가면 산다는 거니까. 갈 거라 예.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예.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분기까지 SK 하이닉스 15만 원까지 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작전 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주 이야기 나오고 있죠. 상장할 때는 쑥쑥 자라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증시도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성장주, 성장 섹터를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찾고 계신데요. 자, 기존 성장주가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생겨나서 또 새로운 성장주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 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정종태 매니저님, 현재 성장주는 확실히 담아가야 할 구간은 맞습니까? 네, 확실히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담아갈 타이밍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라든지 3분기까지 강한 증시 흐름이 있었고요. 그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강한 업종 좋은 흐름이 있었고, 그 뒤로 가격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쪽이 바로 성장 섹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녹색 밴드에 올려드린 자료 좀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테크 중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한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중국도 일부 저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요건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각국의 어떤 화폐 가격 그 부분들 좀 비교한 자료인데요. 네. 지금 이제 1290원대 있는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화나 그리고 대만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 변경된 수정치랑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이제 환율이 사실 그 이번에 어떤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네.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1,200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까지 내려간다라는 건 이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사이드가 한국이 좀 제일 크다라는 거죠. 보면 대만은 이제 31.25달러인데 30달러가 이제 1년 이내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러네요. 폭인데 이 내려갈 수 있는 폭 환율이 신흥국에서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 증시에 또 강한 훈풍을 불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또 성장주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건 좀 전망치로 좀 보셔야 되고 네. 대만 가권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까지 위로 업사이드는 3%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쵸. 미국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가 매력도가 높은 증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크 중심의 나라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 거기 안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안에 저는 분명히 또 내년 1분기까지도 좋은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건 이제 제가 반도체 우리나라 업종 지수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겨우 올라온 상태고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 정도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쪽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HBM도 있고 CXL도 있고 뭐 PIM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니까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높이 쌓아 올리면서 밀도 높게 만드는 게 메모리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이제 CXL 같은 경우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랑 메모리 가속기랑 스토리지가 좀 엮여서 만들어진 거를 CXL을 보시면 되시고 PMI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안에 CPU가 같이 좀 내장이 되면서 고성능화에 대한 요 모멘텀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좀 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는 좀 빠져 있지만 온 디바이스 A도 충분히 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기술적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명확한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맨 처음 보여주셨던 이 환율과 연동지어서 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네. 환율이 그만큼 빠지면은 우리나라 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온 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었고요. 사실 1,2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정상화 과정 속에 가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출이 부진이 되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증시의 안정화에 대한 측면을 놓고 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그리고 만약에 1,200원 선까지 환율이 안정화를 찾는다면 거기에 또 증시도 그만큼 좋은 힘을 또 이끌고 그다음에 또 안정화 과정도 있을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기 조금 더 그쵸. 수월해질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리포트 제목도 있더라고요. 굿바이 킹탈러, 웰컴 외국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스멀스멀
달러가 좀 잡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조금 더 코스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기대감도 증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조범수 매니저님 바라보셨을 때는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성장주가 그리고 섹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강했던 뭐 2차 전지도 성장주로 볼라면 볼 수 있고요. 그쵸. 뭐 게임주도 있고 다양한데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요?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가 드디어 찾아온다. 그 포인트일 텐데 사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하면 성장주 내지는 그냥 주식시장 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 싶은 게 반도체가 근데 원래는 성장주라는 평가보다는 아니죠. 경기주라는 평가가 더 많았죠. 그쵸. 근데 네네. 반도체도 요새 성장주 평가로 좀 많이 봐야 돼요. 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 매니저님이 아까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HBM 그리고 CXL, PIM 등 다수 이제 모멘텀들이 지금 반도체들의 또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갤럭시 S24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함정이 HBM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실적이 잡힌 건 없어요. 아, 다 성장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반도체가 경기주라고 평가받은 종목들이 지금 성장주의 모습을 흘러가고 있다는 건 사실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일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의 첫 번째 상승 랠리를 만드는 거는 기대감이 언제나 우선적이고 네. 기대감에서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거지. 지금 시장 내에서 성장주들이 그러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자동차 관련주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할부 프로모션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중고차 살 때도 금리 중요하죠. 지금 중고차 살려고 가면 한 14% 줄 걸 달라고 할걸요. 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케이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사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불릴 법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가서 이제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세를 좀 먼저 봐야지. 네. 지금 성장주라고 무조건 투자를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찾아올 기간이 내년 9월은 돼야 됩니다. 네.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찾아온 다음에 보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정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레벨업 가치가 더 평가받는 반도체 쪽이 계속 이제 수요 쪽에 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수가 레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반도체나 지금 한쪽 군으로 성장군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못 가요.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똑같았어요. 반도체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는데 여타 소외 종목들은 못 갑니다. 소외되는 종목들은 끝까지 소외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저는 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성장주 평가가 언제부터 반도체가 성장주 평가가 들어갔느냐라는 말씀 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 앞서서 뭐 이제 지금 성장주를 우리가 뭐 금리 인하한다고 성장주를 보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뭐 HBM, 뭐 PIM, CXL 다양하게 반도체 내에서도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또 성장주로도 볼 수 있다. 그쵸.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HBM을 그렇습니다. 제외하고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이 구분이 되게 어려워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2차 전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바라보셨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성장주 하니까 그럼 2차 전지도 원래 성장주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예. 2차 전지가 과연 성장주가 올라가는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쪽을 좀 보게 되면 뭐 네. 소재 기업들 일부 그리고 뭐 단연 뭐 돋보였던 건 이제 에코프로버티를 제외하고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액 기업들 주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율도 좀 많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우려 집단 그 FEOC 관련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좀 기대감들 움직임들이 좀 괜찮아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시세 났다가 가격 조정 받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성장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났다가 가격 조정 받고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은 좀 일반적으로 좀 움직임 나왔고 뭐 본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또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키 맞추기를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라 좀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업종이라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다고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뭐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한 내년 2분기 정도로 좀 보고 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챙겨보면은 한 좀 또 수일 내에 한 내년 1년 정도에는 또 긍정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는 또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내용 정리해서 정종택 매니저님 계속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종목 좀 얘기 좀 드리면요. 네. 우선은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대장주로서 좀 잘 치고 왔기 때문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한 4%, 5% 정도 좀 올랐고요. 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부분 좀 키 맞추기가 끝나서 지금부터는 좀 대장주들이 또 랠리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은 아까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자동차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좀 중장기보다는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을 때 테마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K카를 좀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인증 중고차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대형사들도 현대차 그리고 쾌지 모빌리티로 접근하는 만큼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테마성으로 따지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찾아온다면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K카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장 섹터에서 테마성 K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제약바이오 성장주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라는 작전명입니다. 사실 정종택 매니저님이 성장주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주를 굉장히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정종택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성장 섹터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봐도 좋습니까? 네, 저는 이제 충분히 뭐 시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접근을 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기대감들도 충분히 많이 좀 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이제 12월 FOMC에서 점도표 좀 자료화면을 좀 먼저 좀 보여주시면 우선은 내년에 이제 중립금리가 여기 보시면 점도표 제일 많이 숫자 찍힌 곳이 4.5에서 4.75% 그리고 중립금리는 이제 4.6%고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 5.5% 상단에서는 75bp 정도, 그러니까 25bp씩 3회 정도를 내리겠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는 컨센서스고요. 요거를 좀 토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요건 이제 금리 추이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좀 움직임들을 좀 보여오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게 이제 현 시점이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조만간 좀 바닥을 다지면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 결국 또 제약바이오주 아니겠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반증해주는 좀 데이터라고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좀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많지 않죠. 근데 여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업 실적보다는 성장 비전을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시즌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기 속에 성장주들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을 봐야 되는 좀 시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사실 제가 11월 27일 날도 이제 HLB를 스타워즈에서 얘기를 좀 드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메인 트랙에 쓰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7년 연속 쓰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번에 메인 트랙에 쓰게 될 거고 이번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랑 중남미세션에 쓰는 기업은 SK바이오팜이랑 제가 이제 스타워즈 공략주로 들었던 유한양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텍 쇼케이스 좀 관련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서 좀 몇몇 기업들 좀 얘기 드려보자면 뭐 유바이오틱스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뭐 차바이오텍 보령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았고 동아이스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이벤트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시즌이 좀 되다 보니까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DXVX라는 기업은 오늘 이제 LG CNS랑 관련된 부분도 좀 뉴스가 좀 있었고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좀 눌림이 있었지만 오늘 그만큼 되돌림도 빠르게 나왔다는 건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리스크도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그렇죠. 좀 보여지지만 네. 뭐 기대감들이라든지 그 실질적인 가치적인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주가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위치 아까 얘기 드렸던 거는 아까 큰 시세 나고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또 박스 돌파할 때
그때 또 강하게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주가 위치까지 같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이 바이오 성장 섹터에서도 분명히 또 좋은 또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씀을 주실 때 성장 비전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성장 비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R&D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투자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걸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보이겠죠. 뭐 네. 가시적인 성과물도 좀 그렇겠고, 뭐 HLB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주말 동안에 좀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근데 노이즈를 좀 이길 정도로 강하게 또 주가가 갔다라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렸던 종목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그쵸.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공시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도 좀 확인하면서 뭐 저는 이제 실체가 아예 없는 기업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아, 네. 그런 부분들 뭐 글로벌 제약사와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찾아보신다고 했을 때는 뭐 실적적인보다는 성장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섹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범수 추가로 매니저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드릴 겁니다, 턴을. 아니 너무 급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바이오가 질문하신 게 바이오 사실 사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좋아요. 다 그래요, 사실. 저 너무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네.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뭐 네, 무섭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요. 당해봐서 제가 당해봐가지고. 뭐 물려 계신지. 맨날 이렇게 당하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헬스케어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 기대치로 올라가기도 좋은데 여기서 저는 살짝 조금 하나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헬스케어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려면 패러다임 종목이 하나는 나타나야 돼요. 아, 뭐 비만 치료제도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그 갑자기 코로나 때 이렇게 네.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대체로 우선주로 1등으로 올라가던 종목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이 하나 탄생을 해야 돼요. 예. 국내장들은 너무 개별적인 호재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바이오주들은 강하다 보니까 그쵸. 저는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그 HLB 같은 종목이 만약에 이전에 코로나 시대처럼 엄청나게 급등한 상승분을 네, 만든다. 저는 그 후속주들 연속적으로 바이오주 탄생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럼 그 퓨처카움이랑 비슷한 리보세라닉과 같은 관련된 종목들로 보는 것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괜찮고 만약에 근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바이오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시장을 좀 떠나갈 필요도 있어요. 시장을 떠나라고요? 국내장을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바이오 제약바이오는 관련해서는. 미국 쪽으로 그렇죠. 본다든지. 이게 제가 중요하게 잡는 포인트가 네.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바이오 종목이 몰려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량주나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 들어가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바이오는 원래 급등하고 급락하는 맛이에요. 예.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오히려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미국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스닥 내지는 M7 종목들이 강력한 급등세로 올라가고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분을 끌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승분이 일부 낮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금 전에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종목 섹터를 봤으면은 미국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것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을 보셔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돈 버는데 국내 해외 이렇게 국한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IBB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스닥 상장 바이오로 구성된 종목인데 일라일릴리, 머크 그리고 존슨앤존슨 대형주들로만 구성된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은 저가권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오히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M7 종목들만 75%라는 급등분을 보여줬던 만큼 네. 가격 조정이나 혹은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염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나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상장돼 있다.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 눌릴 때 반대급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법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내장의 바이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럼 나는 그래도 한번 바이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대체적인 시장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HLB가 더 계속 올라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성행하고 코스닥도 850 넘어가고 900 넘어가는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900이라뇨. 1000, 1200 가야죠, 코스닥. 너무 멀리 보면 너무 욕심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국내장에서는 바이오주 안 보시는 것 같고 정종태 매니저님은 혹시 보시는 종목 또 따로 있으신지? 네. 아까 좀 얘기 드렸던 SK 바이오팜 정도는 좀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큰 종목 쪽으로도 가는 게 낫다는 뭐 것이죠? 사실 뭐 요 기업 같은 건 실적도 받쳐줘요. 네. 턴어라운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위치가 같이 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뜨거운 논쟁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면 항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항상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CES 기대주는 무엇일까요? 자, 연말과 함께 찾아온 CES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벤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CES 2024가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여기서 또 어떤 기술력이 나오고 또 그 기술을 비롯한 어떤 종목들이 또 오를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자, CS 2023 다시 한 1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CS 2023은 그때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수혜주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올해는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올해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사실 크게 다를 건 없고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귀해보는. 그렇죠. 복귀해보는 시간이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번 올 시장에 한 해 주름 잡은 기술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공개되는데 아직 당장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계속 시장의 중심을 어떤 게 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나온 게 UAM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하늘 나라는 UAM을 또 공개를 하고 LG전자에서는 또 투명한 차량 안테나 기술을 또 공개한다는 뉴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AI 기술. 전반적으로 모든 이 키워드를 조합해봤을 때 결국에 나오는 게 이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결론적인 AI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AI에 대한 시장이 이번 올 해만에 이제 단편적인 이런 뉴스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도적인 섹터로 끌고 나갈 시장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AI권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기업들에서 생성형 AI를 통한 기술들도 연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CES 2024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마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갤럭시 S24 에 대한 발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향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정말 지속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단편적인 성장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내에서도 다시 경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같이 레벨업을 하고 있는 이제 슈퍼사이클 구간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이런 AI 반도체군 내에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짚어 나가시면은 또 이제 내년에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CES 2024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올라갔던 이 AI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범수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 가장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오늘 많이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계속 주목받았던 섹터를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공정 쪽에서는 저는 리노공업이고 칩 쪽에서는 칩셋 미디어 이 두 종목 소개시켜드리고 사실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손대기가 좀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2월 달 접어들면서 어찌 보면 시장이 좋다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일부 또 여기서 좀 개인적인 희망을 가격 조정이 조금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직 못 탔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뭔가 모멘텀이 확실히 네. 붙어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모멘텀이 당장에는 약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오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칩셋 미디어,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종목으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특수가스 기업들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원가적인 부분에서 좀 세이브가 되고 좀 수익성을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TMC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을 알겠습니다. 가져다 줄 수 있는 회사 TMC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 물류 대란 우려에 상승한 해운주입니다. 수혜주나 파습 공포에 희망봉으로 빙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해상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딱
짧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볼게요. 네. 지금 시장이 참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되는 게 해운주가 사실 단편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부분은 좀 우려감으로 보는 시각을 올리셔야 될 네. 겁니다. 사실 이전 시장 내에서도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갔었던 테마하면은 해운주죠. 근데 오늘 또 해운주가 올라갔네요.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의 주목도가 사실 이 구간 위치에 따라 많이 바뀌곤 합니다. 그렇죠.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적으로 좀 만약에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것도 안 좋은 흐름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화면 하나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네. 네, 잠깐 광고 좀 끊으라. 자, 광고가 나오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지금 수혜주 운하 구간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입구가 예멘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물동량 지금 실제 이제 해운 선박들 움직이는 표입니다. 예. 라이브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 나갔다가 나가고 있어요. 예멘 쪽에서 보시면은 쿠웨이트 쪽에 오히려 이 선박들이 몰리면서 정비하고 다시 나가고 있죠.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펜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펜으로 보시면은 엄청 지금 복잡하잖아요. 진짜 많네요. 예. 엄청 지금 빨간색이 진짜 물량이 진짜 많은 구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유럽향으로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여기 수혜주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색깔 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크게 네. 색깔 잘 보이게 해서 여기 이 파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혜주 운하 거쳐가지고. 네. 근데 희망봉이면은 저 밑에까지. 희망봉이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예.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기간 늘어나고 시간 비용 늘어나니까 운임 비용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운송로로 많이 항박들이 이 선박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실현화됐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걸 제외하고도 해외 지금 선박사들에서 이미 점차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혜주 운하 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현재 구간에서 이 해운 물류 대란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시장도 해당 효과로 인해서 현재 3%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졌기 때문에 천연가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적인 안정성을 보이지만 천연가스는 유럽향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 조선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연계해가지고 최근 시장 내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파가 또 갑자기 또 찾아왔잖아요. 네. 주말 중에 나가려고 했는데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고생을 좀 했는데 네. 이런 구간에서 항상 테마성적으로도 한파로 엮어가지고 테마 이런 천연가스 쪽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해운주들이 너무 단편적인 모습으로 찾아보지 마시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엮여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악재성 재료로 터뜨리려면은 얼마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점이 오늘 올라간 게 HMM이나 혹은 대한해운 이 두 종목들이 있을 텐데 해당 종목들도 보시면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유의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섹터가 최근에 많이 죽어있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해운주가 지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수급 기준으로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사실 제가 소해주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새로운 테마가 발생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범수 매니저님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가 지금 시장에서 매력도가 정종택 매니저님,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처럼 네. 다른 방면 우리가 역발상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기술적 위치로는 매력도는 있다고 보고요. 예.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별적 기업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제가 뭐 밴드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중요하게 또 해운사들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BDI 지표랑 상하이 컨테이너. 네, 상하이 컨테이너. 근데 요즘 들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는 그쵸. 부분들. 그러니까 두 지수가 되게 키맞추기라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요 이제 운임지수가 올라왔다 바로 뭐 실적이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차에 따라서 4분기에 또 실적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조범수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조범수 매니저님 종목명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안에서.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계속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장에 아마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복잡하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대장주, HMM. 엠슬라
HMM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여기서 작전은 마무리해보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치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킨 4마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저희 오늘 화면을요, 지금 화면, TV 화면을요, 카메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주시고, 샵 2034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 발생하는데요. 거기로 보내주시고,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당첨 확률 더욱더 높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률 대결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편입이 되는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저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사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순위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죠. 63.09%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올라왔어요. 8.85%. 그리고 3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조범수 매니저 5.78%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한규수 매니저의 퀄리타스 반도체 56%대고요. 2위 조범수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22%대, 3위 정종택 매니저의 KNJ가 7.61%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매니저들의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들 중에 하나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에 4종목이고 사실 지금 정종택 매니저가 순위권에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조범수 매니저와 0.2%밖에 수익률 차이가 안 나는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뭐 KNJ랑 레비 코퍼레이션이 좀 주가가 좀 반등이 좋았는데 KNJ만 좀 보겠습니다. KNJ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3일 날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 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고가 기준으로 10%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계속적으로 위로 좀 돌파하면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에도 한 1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사실 반도체 업황은 안 좋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좀 기업이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더 뭐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그동안 원래 디스플레이 회사였다가 반도체 쪽으로 SRC 이제 포커스 링을 좀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좀 밸류도 높게 좀 부여받을 수 있는 또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주가 위치적인 측면이나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움직임 나오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NJ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한 종목 어떤 종목 리뷰하실까요? 오늘 MBT 리뷰해드릴게요. 네. MBT 바닥권에서 2번 수정하면서 버텼더니 이제 넥슨 게임즈가 빠져가지고 네, 둘 다 까먹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 다 일정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버티고요. MBT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그리고 VS 아프리카 TV 내일 이제 치지직이 또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에 따라 수혜가 또 기대되는 sek터다 보니까 광고 성장주들은 이제 경기가 또 회복하는 구간에서 또 레벨업을 한 번 더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 구간 조정 내 잘 버텼으니까 이제 재료성 테마 맞춰가지고 상승세 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T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ISC라는 기업이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제 스마트폰 이제 AP 이런 부분이 좀 고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SKC로 바뀌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목표 매출액가 1조 원 정도. 물론 이제 단기간적으로 본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좀 전문 회사로서 잘 키워나겠다라는 어떤 비전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향 이제 GPU 출하량이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 사이즈가 또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소모품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텐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큰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반도체 사이클 좋을 때 주가가 같이 좀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점을 조금씩 좀 높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직전 고점을 좀 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매수가는 86,000원, 목표가는 99,500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은 ISC였습니다. 목표가 99,500원, 손절가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SK가스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구간 내에서 이미 천연가스 선물이 선행적으로 3%가량,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 7%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최근에 시장이 어찌 보면 주도주들이 눌림세를 만약에 빚어진다면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가스 관련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SK가스가 천연가스 상승분만 아니라 이미 올해 천연가스 가스 이 에너지 쪽에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혜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투자하는 방식 중에 배당도 있죠. SK가스는 작년 배당이 4%가량이었고 올해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승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뿐만 아니라 배당락적인 매력도도 있으니까 일단 이 종목은 배당 나길 전까지 가져간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매수가는 똑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 네. 목표가는 16만 4,000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가스였습니다. 목표가 16만 4천 원, 손절가 15만 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실적과 위치가 뛰어난 기업은 움직임도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종잣돈을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가 움직임이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찾는 전략들이 중요할 텐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서 무료 방송 지금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속보 그리고 숫자 좋은 실적주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10시 40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료 방송 8시에 항상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옵니다. 8시에 하고 왔으니까요. 오늘 관련해서 금리 상승 인하 수혜주들 관련해서 이제 시장 대응 방법까지 말씀 전해드렸으니 꼭 한번 조범수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벤트 당첨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분께 민수 아나운서가 2마리를 준비하고 정종택 매니저가 2마리 준비한 이 치킨 바로 보내드릴 텐데요.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뒷번호 이제 7854님, 3632님, 1597님, 파라나 91님 이렇게 4분 당첨이 되셨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문자로 받다 보니까 직접 이 4분께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같이 잡아주세요. 오늘 네. 정종택 매니저님도 매니저님도 같이 쏘셨으니까. 정종택 매니저님 잘 먹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킨 이벤트도 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작진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 치킨이 아직 남은 게 있다. 2마리 남아 있습니다. 2마리가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공약을 걸어서 나중에 또 치킨을 드릴지 공약은 아니면 공약 때 또 거셔야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 2마리를 그때 함께 드릴지 공약을 걸지 이 얘기는 제작진과 한번 논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도 같이 이 3개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그 치킨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SK 하이닉스 15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